넘어서는 안 될 선 두 번째 만남의 밤. 은은한 조명이 흐르는 진옥의 집. 잔잔한 재즈 선율 사이로 네 사람의 숨소리가 섞인다. 25년 전 대학생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던 그 순간을 그녀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뛴다. 관호는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영서를 바라본다. 25년간 묻어둔 감정이 술기운과 함께 용솟음친다. 이번엔 놓치고 싶지 않아. 진옥은 남편의 시선이 다른 여자에게 향하는 것을 알면서도 묘한 해방감을 느낀다. 나도 이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영철은 아내가 첫사랑을 바라보는 눈빛을 외면한 채 술잔을 기울인다. 모른 척하면 괜찮을까? 혹시 우리 부부를 바꿔서 하룻밤만 같이 보낼 수 없을까? 관호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기를 얼어붙게 만든다. 영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심장이 쿵쿵쿵 소리를 내며 운다. 안 돼. 하지만 영철이 당황한 표정으로 억지 웃음을 짓는다. 미친 소리야.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그의 침묵은 이미 반쯤 동의하고 있었다. 진옥이 고개를 들어 영서를 바라본다. 한 번만. 궁금하지 않아. 그녀의 눈에 외로움과 절망적인 호기심이 번득인다. 25년 전에 난 너를 정말 좋아했었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너를 붙잡지 못한 거야. 영서는 온몸이 굳어진다. 영철은 아내를 쳐다보지 못한다. 이렇게 숨막히는 결혼 생활. 한 번쯤은 미쳐도 되지 않을까? 네 사람이 서로의 눈을 바라본다. 아무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 좋아. 해보자. 관호의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네 사람의 운명이 뒤바뀐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25년간 억눌러온 감정의 폭발은 그들에게 구원일까? 파멸일까? 이제 정말로 위험한 밤이 시작된다. 영서의 아침은 언제나 같은 멜로디로 시작됐어요. 오전 7시 스마트폰 알람이 정확히 울렸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습관적인 동작. 밤사이 도착한 업무 메시지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금융상품 판매 실적, 팀회의 공지, 그리고 상사에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단조로운 카톡들. 25년 동안 영서의 삶을 채운 것은 이런 것들이었어요. 창밖은 똑같은 회색빛이었고 집안 공기는 늘 한결같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일어났어? 옆에서 거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던 영철이 몸을 뒤척였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일어나는 그의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25년 차 부부. 그들의 아침은 특별한 대화 없이 흘러갔죠. 영철은 신문을 들고 거실로 나갔고 영서는 냄비에 밥을 퍼담았습니다. 아침 먹어. 응. 두 사람의 대화는 늘 한두 마디로 끝났습니다. 영철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영서는 그의 옆모습을 바라봤어요. 몇 달 전 부장 승진에서 미끄러진 후로 영철은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실망감이 깊게 새겨져 있었죠. 영서는 그런 영철에게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몰라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속에 쌓인 응어리를 외면한 채 그들은 조용히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영서의 직업은 은행원이었어요. 25년 동안 숫자를 다루고 고객을 응대하며 매달 쏟아지는 실적 압박을 견뎌왔습니다. 그녀는 성실했고 능력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매일 똑같은 숫자들, 똑같은 얼굴들, 모든 것이 지루하게만 느껴졌어요. 마치 무채색 필터가 씌워진 세상 같았죠. 엄마, 오늘 바빠? 대학교 3학년 아들 민준이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서의 삶은 늘 반복이었어요. 글쎄, 바쁠 것 같아. 애매하게 대답하며 영서는 민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의 삶도 안정적인 틀 속에 갇혀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문득 25년 전 시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매 순간이 짜릿하고 새로웠죠. 낡은 교정안을 뛰어다니고 밤늦도록 도서관에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그 시절의 중심에는 늘 관호가 있었습니다. 건축학과에서 가장 인기 많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졌던 남자. 영서는 감히 말을 건넬 수조차 없었던 관호를 마음속으로만 짝사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짝사랑이었죠. 그리고 그런 관호에게는 늘 진옥이 있었어요. 진옥은 관호와 가장 가까운 친구였고 영서의 고민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서는 관호에 대한 마음을 진옥에게 털어놓았고 진옥은 그저 따뜻하게 그녀의 마음을 다독여 주었죠. 관호는 영서가 아닌 진옥을 택했고 영서는 관호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대신 자신을 늘 묵묵히 지켜봐 주던 영철과 결혼했습니다. 그 선택이 당시에는 가장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결정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나 갈게. 영철이 현관에서 무뚝뚝하게 말했습니다. 영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영철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그녀는 허전한 마음으로 영철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은, 이 삶은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은행 창구에 앉아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서류를 정리하던 영서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진옥. 영서야, 오랜만이다. 나 진옥이야. 화면을 뚫고 나오는 듯한 진옥의 밝은 목소리에 영서는 순간 긴장했어요. 진옥은 여전히 변함없이 활기찼습니다. 잘 지내지?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 우리 4명 다 같이 밥이나 한번 먹자. 우리 남편 관호가 내 얘기 많이 하더라고. 관호.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영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서랍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영서의 손이 떨렸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말이 없어? 아, 아니야. 잘 지내. 그런데 관우는 어떻게 지내? 영서는 애써 태어난 척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이름,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정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그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진옥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지만 영서의 귀에는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관호라는 이름, 그리고 그가 자신에 대해 얘기 많이 하더라고라는 말. 그 말은 평온하던 영서의 일상에 작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영서는 더 이상 평범한 은행원이 아니었습니다. 25년 전 짝사랑의 후회와 현실의 권태가 뒤섞인 혼란스러운 한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관우를 다시 만나면 자신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주 내내 영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25년 만에 만나는 관우. 잊고 지냈던 이름 석자가 불러온 파장은 생각보다 컸어요.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 흔들렸습니다. 긴장감과 함께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아련한 설렘이 조금씩 고개를 들었죠. 남편 영철은 그런 영서의 복잡한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니 좋네. 라며 무덤덤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그 무심함이 영서를 더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영서와 영철은 25년 만에 관호와 진옥 부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강남구의 한 아파트였죠. 현관벨을 누르자 문이 열렸고 진옥이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대학 시절의 발랄함은 그대로였지만 눈가의 잔주름이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영서야, 영철 오빠.
정말 오랜만이다. 진옥은 두 사람을 와락 끌어안았어요. 영서는 진옥의 따뜻한 포옹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아이는 없었습니다.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고, 이제는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기로 했다고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담담한 목소리에서 영서는 알 수 없는 슬픔을 느꼈습니다. 어서 와요. 영철아, 그때 관우가 거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영서는 숨이 멎는 듯 했어요. 25년 동안 꿈에서나 그리던 모습이 현실로 나타난 순간이었죠. 관우는 여전히 훤칠한 키와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젊은 시절의 자유분방함 대신 지쳐 보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깊어진 눈가의 주름과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그의 삶이 순탄치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죠. 정말 오랜만이네. 영철이 관우와 악수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서의 눈은 오직 관우에게만 고정돼 있었어요. 관우의 눈빛은 한순간 그녀에게 머물렀습니다. 그 짧은 시선에 영서는 25년 전 대학 시절 그의 눈빛이 담고 있었던 간절함과 뜨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어요. 진옥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들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와인이 잔에 채워졌고 네 사람은 어색함을 풀기 위해 대학 시절의 추억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지, 그렇지? 영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서와 관우가 서로에게 느끼는 복잡한 감정을 외면한 채 겉만 맴도는 회상이었어요. 관우는 와인을 따르면서도 영서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는 미묘한 떨림에 영서는 불안하면서도 묘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너희 둘은 대학 때부터 연애했으니까 부럽다. 우리는 졸업하고 나서야 만났잖아. 진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은 네 사람의 복잡한 연애사를 건드렸죠. 영서는 얼굴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관우가 자신에게 고백했지만 영서는 영철과의 결혼을 택했었죠. 관우는 상처를 받았고 진옥이 그런 그를 위로하다가 결국 두 사람이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는 은밀한 과거였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이제 영서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관우가 와인잔을 들며 영서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은 진지했습니다. 아니 왜? 난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 관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영서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그 말은 영서가 25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질문이었어요. 그녀는 불안하게 웃으며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은 관우의 말에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와인잔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영서의 혼란은 더 깊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 영철은 영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이었죠. 영서는 따뜻한 온기에 놀라 영철을 바라봤지만 그의 얼굴은 잠들어 있었어요. 그제야 영서는 깨달았습니다. 영철이 자신의 손을 잡은 것은 그녀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그저 오랜만에 모임에서 오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행동이라는 것을요. 영서는 허전함을 느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은 안정적이고 편안했지만 그 속에는 지루함과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관우의 고백을 거절하고 영철을 택했던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요? 그녀는 이제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은 그녀의 삶을 안정적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삶에서 짜릿한 설렘을 앗아가 버렸습니다. 관우의 눈빛,
그리고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이라는 그의 질문이 영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된 것이었죠. 두 번째 모임은 첫 만남과는 분위기부터 달랐어요. 유난히 조명이 은은했고 재즈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습니다. 진옥이 이번에는 우리 집에서 더 편하게 만나자고 말했을 때 영서의 마음은 이미 미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그녀는 첫 만남 이후부터 계속 관호의 눈빛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잊고 살았던 감정들을 자꾸만 흔들어 깨웠습니다. 영서는 그날따라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짙은 남색 원피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25년 전 대학생 영서의 모습이 희미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 시절 그녀는 늘 관호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었죠. 영서의 심장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어요.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옥이 직접 만든 요리들은 하나같이 정성이 느껴졌지만 네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침묵이 흘렀어요. 술이 몇 잔 오가자 진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다들 요즘 어떻게 지내? 솔직히 말해봐. 진옥의 목소리는 조금 취해 있었지만 그 속에는 진심을 듣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철이 먼저 한숨을 쉬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회사에서의 피로가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뭐, 그저 그렇지 늘 똑같고, 일이 예전 같지 않아. 영철은 부장 승진에서 밀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요즘은 그냥 버티는 거야. 그의 씁쓸한 미소는 영서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영서도 마찬가지였죠. 25년 동안의 은행 생활은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지만 동시에 영혼을 갉아먹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도 그래. 똑같아. 영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최근 겪었던 실적 부진과 상사의 냉담한 시선을 떠올렸어요. 가끔은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하나 싶어.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렸습니다. 영철은 영서의 말에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관우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슬퍼 보였어요. 영서와 영철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본 것 같았죠. 관우도 사업이 잘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관우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집 분위기가 늘 살얼음판이야. 서로 말도 잘 안 하고. 그는 영서를 바라봤습니다. 영서는 관우의 시선에 괜히 뜨끔했어요. 그의 눈은 영서에게 우리는 다르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게 각자의 불만과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술이 깊어질수록 대화는 더욱 솔직하고 은밀해졌어요. 마치 25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감정의 뚜껑이 열리는 것 같았죠. 진옥이 조용히 술잔을 비웠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쓸쓸함이 감돌았어요. 가끔은 생각해. 만약 대학대로 돌아간다면, 그때 다른 선택을 했다면. 관우가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며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영서에게 고정돼 있었어요. 영서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관우의 말은 그녀가 25년 동안 숨겨왔던 가장 깊은 후회를 건드리는 질문이었죠. 만약 그때 관우를 택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말 하지 마. 진옥이 남편을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오히려 관우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냥 궁금하다는 거야. 우리가 만약 관우가 말을 이어가려다가 멈췄어요. 하지만 모두가 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이 놓쳐버린 과거, 그리고 현재의 불안정한 관계. 관우의 말은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폭발시켰습니다. 혹시
우리, 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한 결심이 느껴졌어요. 영서의 심장이 쿵, 쿵, 쿵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그녀는 관우의 다음 말이 무엇인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부부를 바꿔서 하룻밤만 같이 보낼 수 없을까? 그 말이 떨어지자 공기가 멈춰버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영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웃었고 진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서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소리야. 영철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죠. 하지만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묘한 긴장감이 네 사람 사이에 흘렀어요. 관우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영서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호기심이야. 25년 전 우리가 만약 그랬다면 관우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영서에게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었죠. 도덕관념이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그녀를 붙잡았어요. 하지만 한 번만 궁금하지 않아? 진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영서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도 역시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서는 영철을 바라봤습니다. 영철은 그녀의 눈을 피했습니다. 그 침묵은 동의와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권태, 식어버린 감정들, 그리고 25년 전 짝사랑의 후회. 그 모든 것이 영서를 흔들었습니다. 정말 미친 짓이야. 영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넘어서는 안 될 선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네 사람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위험한 동의를 나누었습니다. 관우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음꽃을 피우던 네 사람 사이에 무겁고 차가운 침묵이 흘렀어요. 관우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영서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철은 당황한 듯 와인잔을 내려놓다가 짤랑 소리를 냈습니다. 그 작은 소리가 정적을 더 크게 만들었어요. 무슨 미친 소리야. 관우. 농담이지. 영철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영서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영서는 속으로 외쳤지만 입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관우가 나지막이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장난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그래. 우리가 25년 동안 놓쳐버린 것들 말이야. 그걸 한 번만이라도 확인해보고 싶어서. 관우의 눈빛은 영서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꿰뚫는 듯 했어요. 말도 안 돼. 유진이도 있는데. 영서도 있는데. 영철이 진옥과 영서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철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려는 것처럼 들렸죠. 진옥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와인만 마셨습니다. 난 괜찮을 것 같아. 그때 뜻밖에도 진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서와 영철, 관우 모두 진옥을 바라봤습니다. 진옥의 얼굴은 붉었지만 그녀의 눈은 맑았어요. 우리도 요즘 서로 너무 멀어졌잖아. 아이도 없고, 각자 일만 하고, 그냥 서로에게 다른 사람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끔 해. 진옥의 솔직한 고백에 영서의 심장이 다시 한번 크게 울렸습니다. 영서는 진옥의 눈을 보았어요. 그 눈에는 외로움과 공허함이 가득 담겨 있었죠. 그녀는 자신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영서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이성이 아닌 감정의 영역이었죠.
진호가 영철이 멍하니 진옥을 불렀습니다. 진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오빠. 그냥 난 이대로 계속 살 자신이 없어. 이렇게 숨 막히는 결혼 생활. 한 번쯤은 미쳐도 되지 않을까? 진옥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어요. 그녀의 말은 영서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영서도 모르게 진옥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이미 이건 미친 짓이야라는 외침과 어쩌면 이라는 희미한 희망이 동시에 싸우고 있었죠. 관우는 영서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난 너를 정말 좋아했었어. 내 인생의 가장 큰 후회는 너를 붙잡지 못한 거야. 그의 목소리는 25년 전의 관우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서는 관우의 시선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관우가 자신에게 고백했던 순간, 그리고 자신이 영철을 선택했던 순간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영철은 관우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영서를 쳐다보지 못했어요. 영철은 영서가 과거에 관우를 짝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렇게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의 침묵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영서는 영철의 침묵을 그들이 25년 동안 서로에게 쌓아온 무관심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영서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우는 영서의 말을 놓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맞아. 우리 넷의 문제야. 우리 4명 모두가 지금의 삶에서 답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 한 번만 솔직해지면 안 될까? 관우의 제안은 단순한 하룻밤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5년간 억눌렸던 삶의 후회와 공허함을 건드리는 질문이었죠. 영서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어 보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어요. 이 떨림은 두려움일까요? 아니면 설렘일까요?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영서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은행원의 평범한 삶, 남편 영철과의 안정적인 관계, 그리고 첫사랑 관우에 대한 미련.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도덕과 욕망 사이에서 그녀는 갈등했어요. 하지만 25년간 감정 없이 살아왔던 삶이 이 순간의 짜릿한 긴장감에 무릎을 꿇으려고 했습니다. 영서는 영철을 바라보았어요. 그도 그녀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었죠. 결국 영서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그 침묵은 관우에게, 그리고 진옥에게, 영철에게 그녀의 대답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좋아해보자. 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네 사람의 눈빛이 서로 얽혔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기로 결정했습니다. 영서는 두려웠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기대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좋아해보자. 관우의 목소리는 너무나 낮고 단호해서 마치 바닥에 돌을 떨어뜨리는 것처럼 무거운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영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옥은 관우의 손을 잡았고 영철에게 오빠, 먼저 가서 쉬고 있어. 라고 말했어요. 영철은 아무런 말 없이 몸을 일으켜 다른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초라하고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영서는 그런 영철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동시에 그녀의 심장은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었죠. 진옥도 영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우리도 먼저 들어갈게. 진옥의 눈은 영서를 향해 미안함과 동시에 깊은 공감을 담고 있었습니다. 진옥과 영철의 모습이 사라지자 거실에는 영서와 관우, 단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숨소리마저 크게 들리는 듯한 침묵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영서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죠. 그녀의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영서야, 관우가 조용히 영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러나 늘 마음 한켠에 남아있던 그 이름이 다시 들려왔을 때 영서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되돌리고 싶었죠. 하지만 그녀의 발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난 영철의 아내야. 민준이의 엄마라고. 영서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은행에서 늘 지켜왔던 원칙처럼 이 관계에서도 지켜야 할 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어요. 관우의 눈빛, 그리고 25년의 후회라는 그의 고백은 영서의 마음속 가장 단단한 벽을 허물어뜨렸죠. 관우가 영서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영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관우가 영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25년 만에 다시 느껴보는 그의 손길. 영서는 그 순간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대학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그때의 관우는 늘 자유롭고 뜨거웠습니다. 영서는 그런 관우를 보며 마음속으로만 응원했었죠. 기억나? 그때 너한테 고백했었을 때 내가 많이 힘들어 했었잖아. 관우의 목소리가 영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영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영서는 관우의 고백을 듣고도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이미 영철과의 결혼을 약속했었으니까요. 그녀는 현실적인 안정과 미래를 택했습니다. 2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선택이 과연 행복으로 이어진 것인지. 난 그냥 현실을 택한 것뿐이었어. 영서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관우는 영서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알아, 그래서 더 미안했어. 내가 너를 더 일찍 만났어야 했는데. 관우의 말은 영서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그녀의 후회를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것 같았어요. 영서는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25년간의 무미건조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관우와 함께하는 이 시간은 마치 잃어버린 감정을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망이었어요. 영서야, 궁금하지 않아? 만약 그때 우리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관우가 영서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25년 전의 열정과 후회가 뒤섞여 빛나고 있었어요. 영서는 그 눈빛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성과 감정이 싸우는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결국 감정이 이성을 집어삼켰어요. 궁금해. 영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관우의 품으로 몸을 기댔습니다. 25년간 영철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과 편안함이 영서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관우는 영서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영서는 그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 같았지만 동시에 너무나 현실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서는 모든 것을 놓았습니다. 25년 동안의 결혼 생활, 은행원으로서의 삶, 그리고 자신을 묶어왔던 모든 도덕적인 가치관까지. 그녀는 그저 지금 이 순간 관우와의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단 하룻밤이라도. 관우가 영서의 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영서는 눈을 떴고 관우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우리 정말 괜찮을까? 이미 늦었어. 관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는 영서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25년의 시간이 녹아내리는 듯한 아련하고도 뜨거운 키스였죠. 그날 밤 네 사람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난히 밝은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선은 눈을 떴지만 쉽게 몸을 일으킬 수 없었어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어제의 기억들이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죠. 영선은 몸을 일으켜 앉았습니다. 낯선 침대, 낯선 방, 그리고 낯선 감정들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어요. 영서야, 일어났어?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관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전날 밤과 마찬가지로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영선은 관우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어색함과 미안함, 그리고 알 수 없는 후회가 밀려왔죠. 그녀는 이불을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다들 어디에 있어? 영서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관우는 영서의 침대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벌써 다들 거실에 있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침 먹고 있어. 관우의 말에 영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말은 너무나 잔인하게 들렸어요. 영서는 어젯밤 자신이 넘었던 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였어. 영서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관우는 그런 영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아니,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린 그냥 솔직했을 뿐이야. 25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관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영서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죠. 영서는 관우의 손을 뿌리치고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영철과 진옥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들은 영서와 관우가 나타나자 어색하게 웃으며 눈을 피했습니다. 어젯밤의 뜨거웠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차갑고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영서야, 잘 잤어? 영철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젯밤의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분노가 섞여 있었죠. 영서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옥은 영서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언니 괜찮아?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그 물음은 영서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그냥 없었던 일로 하자. 영철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분노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진옥과 관우는 그 말에 동의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아무런 비난도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것을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영서와 영철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도 둘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침묵이었지만 그 침묵은 이제 더 이상 편안한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두 사람의 무거운 죄책감이 담겨 있었죠. 집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철은 거실에서 신문을 펼쳤고 영서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지만 공기는 달랐습니다. 마치 투명한 막이 두 사람 사이에 드리워진 것처럼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었어요. 며칠 후 영서의 휴대폰에 진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괜찮아?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영서는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아직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응, 괜찮아. 영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정말 괜찮을까요?
영선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의 선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더 이상 평범한 부부 모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부터 정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선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선은 한 번 넘으면 다시 돌아갈 수 없다. 그리고 때로는 그 선 너머에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다.